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솔직히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SNS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3번이란 번호를 달고 한번 쓰고 싶었는데 그 부분도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봉천체육관에서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팬분들께 또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 또 간지러서 그런 함성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앞으로 선수는 아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서도 그 함성 잊지 않고 저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대범이 형, 헤이. 왜 또 컬러링 바뀌었네? 멋있지? 뭐야 이건 또 갑자기 약간 의식하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바꿔줘. 아니야, 내가 그냥 옛날 노래거든 되게. 네, 뭐야 이게? 98년도인가에 나온 노브레인 노래야. 아, 노브레인. 배고파라는 노래인데 나의 심정을 대변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요새 좀 밖에 날씨도 진짜 좋고 네. 막 그런데 의미가 없어. 일도 없어지고. 아무튼 의식하는 거 맞네, 뭔가 이렇게. 아니야, 내 학생 때를 생각하면서 그냥 듣다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 네, 알았어, 그래서. 알겠어요. 아무튼 요즘 전화도 안 와, 잘. 아, 그래. 그 어제 저는 되게 갑작스러웠는데 다른 컨텐츠들 보니까 약간 예견을 한 것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양동근 선수 은퇴를 갑자기 했는데. 네. 사실은 양동근 선수도 주변에다가는 네. 계속 은퇴 이야기를 했어. 예전에는 추상적으로 그냥 네. 뭐 연봉 협상하는 때라든지 감독님하고라든지 좀 은퇴를 종종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몇 년 네. 전부터. 근데 이번 시즌에는 중반 이후부터는 좀 주변인들한테 네. 진짜 이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혹은 장난식으로 뭐 은퇴만 내 방 써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거든. 근데 나는 이 소식을 이제 위성호 감독 인터뷰하다가 듣게 됐는데 한번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막판에 이제 자기 은퇴할 거라고 한번 찾아가겠다고. 네. 그런 걸 보니까 주변인들은 약간 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지. 이게 이제 어쨌든 구단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최우선 과제가 유재학 감독과의 재계약이었는데 먼저 양동근이 터지고 그러면서 급하게 보고를 하고 4월 1일 날 또 거짓말처럼 이제 또 기자회견을 갖고 그러니까요. 만우절에 그렇게 됐지. 위성호 감독님하고는 뭐 연이 어떻게 되시길래 소식이 그렇게 간 거예요? 위성호 감독 그 모비스에서 같이 뛰었지. 위성호 감독 말년에 네네. 이제 선수로? 양동근이 거의 초창기였지. 선수로. 그래서 종종 이제 위성호 감독이 울산에 놀러 오고 그랬어. 챔피언 결정전 때도 네네네. 뭐 겸사겸사 내려오고 막 그랬었어 옛날에도. 동료로서의 인연이 있어서 먼저 소식을 전한 거군요. 그 어제 기자회견장은 일단 선수부터도 눈물 계속 흘리고 그 장면이 하루 종일 어제 돌았는데 어땠어요? 기자분들도 그리고 뭐 관계자들도 다들 마음이 그랬을 텐데. 이게 아마 인스타그램 보면 알겠지만 농구 전문 기자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밖에 안 했어. 최고였고 고마웠고 이렇게 보내서 미안하다 뭐 그게 다 한결같은 의견이었거든. 그러니까 다들 좀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동근의 무관중 경기가 마지막 경기였다는 게 그러네요. 이게 정말 좀 미안한 일이지 사실. 코로나19를 원망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밖에 되게 조용하게 나가는 것이 좀 안타깝다. 하지만 다른 한편 양동근답다. 왜냐면 뭐 은퇴 경기든 뭐 은퇴 투어든 다 마다하고 본인이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거잖아. 양동근답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고 또 우리끼리 했던 얘기지만 장난이지만 만우절이니까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고 해도 넘어갈 수 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실이었으니까. 조던처럼 한번 다시 돌아오는 그림으로 뭐 만우절이었으니까 사실 안 떠납니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내심 가졌었어. 물론 이제 그럴 사람도 아니겠지만. 그러게요. 그러기엔 너무 눈물과 함께 그런 모습을 봐서 너무 눈물 많았고 다들 뭐 좀 안타까워했지. 본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열심히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81년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은 나이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직 늙었지. 기량으로는
우리 또래잖아, 우리 또래. 어. 근데 아무튼 아직 기량적으로 보면 여전히 롤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선수긴 하잖아요. 아, 그렇지. 마지막 경기 때 이 선수가 팀에서 제일 많이 뛰었어. 네. 삼성하고 했던 경기인데 네. 개인적으로 나는 그 경기를 가서 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러네. 사실 그날 메인 포커스는 코로나19였긴 했는데 네. 그냥 그런 걸 좀 취재하려고 간 거긴 한데 어쨌든 그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됐거든. 근데 양동근이 그날도 33분인가 31분인가 뛰었는데 제일 많이 뛰었고 팀에서 네. 네. 또 11득점인가 기록했었거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20분 딱 한정으로 뛰면은 충분히 에너지도 쏟을 수 있고 리더십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본인은 이제 그걸 좀 원치 않았던 것 같아. 그쵸. 최고의 어떤 스탯이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뛰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맨날 본인은 체력적으로 문제 없다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자기에 대한 체면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언론에다도 자기 힘들다고 말하면 분명히 이제 네. 상대팀에서 체력 떨어뜨리려고 집중 공략하고 그럴 거니까 네. 본인이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실제로도. 근데 그런 게 좀 어느 순간부터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일각에서는 구단에서 이제 좀 밀려가지고 은퇴하게 됐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건 뭐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네. 근데 나는 잘 모르겠었어. 어저께도 라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구단 반응도 굉장히 당황했었거든. 그러니까 사무국장 예로는 어저께 그 은퇴 발표한 날만 한 전화를 150통 받았다 그러더라고. 본인도 구단에 내부적으로 보고도 못한 상태였고 네. 또 동근이 발표하는 날 뭐 유재학 감독도 자다가 이제 알았다 그랬고 그런 거를 막연히 은퇴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다 놀랬다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종합해보면은 양동근 같은 레전드가 내쳐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은퇴 직후에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라거나나 문태영 선수가 좀 코멘트를 해주는 것들이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내가 어저께 라거나한테 네. DM을 보냈었거든. 아, DM으로 한 거였어요? 그 전화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DM을 보냈는데 마침 답장을 해줘가지고 네네. 본인도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 나의 형이자 멘토이자 뭐 네. 가족이자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을 해줬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양동근만큼 열심히 하는 선수는 본 적이 없었다는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 라거나 선수도 사실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거든. 네. 그런 선수가 인정한 선수라면은 단연 최고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러니까요. 라거나랑 4번의 이제 챔피언을 합작을 했었고 뭐 올해도 이적하긴 했지만 그런 걸 꿈을 꿨었는데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갑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동근 선수 이룬 것 중에 제일 큰 거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나는 우승 6번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도 있겠지. 아, 2014년.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나중에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네. 근데 사실 나는 내 지상파 중계 데뷔전이 모비스전이었어. 아, 형은 은근히 엮인 게 많네. 굉장히 친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2007년 챔피언 결정전 때 SBS에서 지상파 중계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 모비스였고 양동근의 첫 통합 우승도 내가 중계를 했어. 그리고 군대 복귀하고 나서도 내가 했어. 또 2015년 우승할 때도 어쨌든 우승 결정 경기는 내가 하지 못했지만 네. 그때 KBS N에서 또 양동근의 경기를 중계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뿌듯한 것 같아. 이 선수 개인으로 커리어를 봤을 때 나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네. 6번째 우승. 이대성과 함께 했던 마지막 네. 우승이었는데 18, 그때도 19. 어쨌든 챔피언전 MVP는 이대성이 가져갔지만 네. 결정적으로 우승할 수 있었던 건 양동근 덕분이었거든. 네. 네. 또 아시안게임 우승 그때도 굉장했고 사실 이란이라는 높은 벽을 넘는 데 있어서 양동근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 마지막에 김종규한테 어시하고 그런 것들.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뭐예요?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많은데 네. 본인 위주로 중계했던 거 이런 인연들 얘기하는 건 너무 막 하지 말고 제일 양동근 입장에서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2년 이후로 진짜 첫 금메달이었고 네네. 또 이란을 넘었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었어. 그렇죠. 그때 다칠 왜냐면 거라고 그 전만 해도 생각했는데. 만나면 다 두들겨 맞았거든. 네. 물론 홈이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만큼 정신무장 잘 돼 있고 지친 몸 이끌고 그런 데 있어서 양동근의 역할도 컸다고 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자 길을 걷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도자로서의 양동근은? 이제 뭐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네. 나는 지도자로서 양동근이 조금 더 많이 경험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양동근을 아는 주변인들은 다 이 선수가 성공할 거라고 말을 해. 모든 지도자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양동근은 정말 잘 될 거다. 왜냐면 프로니까.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프로의식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감독이라는 자는 좀 별개잖아. 지도자로서는.
거잖아. 그렇죠. 코치도 그렇고. 예. 그래서 나는 이 선수가 유학 갔다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좀 많은 레벨의 농구를 좀 다양한 레벨의 농구를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인성도 그렇고 또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뛰었잖아. 네. 유지학 감독 밑에서 정말 디테일한 게 뭔지를 거의 몸으로 느끼면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경험과 본인의 철학이 합쳐진다면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완벽한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감독으로서도 그렇게 된다면은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형도 그러면 양동근 선수가 나중에 감독 데뷔하는 경기도 중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 커리어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뭘. 어쨌든 나는 내가 중계를 못하더라도 네. 꼭 취재를 갈 거야. 취재는 그렇군요. 2020년은 여러모로 슬픈 소식과 이런 아쉬운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떠나는 사람만 계속 생기니까 네,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 망할 개 코로나 진짜. 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핸섬 타이거즈 얘기 내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팟캐스트로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네, 그것도 좀 잘 챙겨가지고 빨리 좀 해. 알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형. 이거 저 해봤는데 어색해가지고. 아무튼 깜짝 발표를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해. 네. 동근이가 프로에 입단할 때의 A 선수는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은퇴하는 이 시점을 돌아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팬들한테 또는 선배들, 후배들한테 보여준 이런 좋은 선례는 동근이가 최고가 아닌가. 근데 농구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까지 치어도 동근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